자, 개인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죠. 자, 이것이 연결되는데 그럼 뭐뭐로 이어지다 이런 뜻으로 보셔도 되죠. 그러면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자면 조금 더 큰 narrative 하면 무슨 뜻이야? 얘도 이야기야. 뭐 서사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야기죠. 그러면 개인에서 뭔가 개인을 벗어난 조금 더 큰 이야기로 간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큰 이야기로 갔어.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자, 투부정사 밑줄. 자, 보통 우리가 투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될 때 목적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는 뭐로 썼어요? 결과죠. 맞아요. 그럼 개인의 이야기가 조금 더 광범위하고 폭넓은 범위로 확대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은 친구 아니면 이 문장의 위치를 찾을 때 첫 번째 앞에는 어떤 얘기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했어? 어느 정도 예측하고 들어가잖아.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될까? 퍼스널이 조금 더 큰 이야기와 연결돼서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퍼스널 스토리에 해당되는 무언가가 먼저 언급이 돼야지. 개인적인 측면이 언급이 돼야지 얘가 누군가 연결된다는 얘기 할 수 있지.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측면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게 우리 읽었으니까 사실 소비자죠. 이렇게. 그럼 뒤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수반돼야 돼. 물론 이거 얘기하고 끝날 수 있지만 문장의 위치가 맨 끝에 위치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럼 뒤에 뭐를 우리는 덧대야 될까? 뭔 얘기가 나와야 돼? 그쵸. 얘를 갖다가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고 3번이라고 한다면 그쵸. 2번이나 또는 3번에 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디에 개인적 얘기를 하기 시작하나를 훑어봅시다. 자, 우선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역학이 있어. 근데 그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역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역학. 역학을 역학으로 이해해? 역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걸 좀 쉬운 단어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이해 안 하고 그냥 해서 읽지도 않았어요? 아니 왜 대답을 아니 숙제해온 거면 똑띠 잘했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하는 거야?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작동되는 방식 같은 거죠. 기제 이런 거 쉬운 단어로 무조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작동되는 원리 이런 거. 자, 어쨌든 간에 이거의 복잡성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자, 마케팅 하는 사람들 아니면 광고하는 사람들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 뭔가 개인적 측면에서 무언가를 조명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자, 매스 프로덕션. 뭐죠? 무슨 생산? 대량 생산.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량의 어떤 거를 기성품을 쫙 생산해내는 거 개인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어쨌든 이것이 가능한 게 한 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접근할 수 있었어. 이제 뭐 손쉽게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affordability 무슨 뜻이야? 이용 가능성 또는 구매 가능성이라고 해도 되죠. 왜냐면 afford 하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해서 사람들이 제품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통도 굉장히 많이 확대됐으며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대량 생산. 이제 집에서 손수 만들지 않더라도 공장에서 찍어낸 걸로 슈퍼 가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었어. 뭐로 취급됐다? 우리나라가 발전했구나, 진보했구나라는 시그널이 되었다. 개인적 측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요즘으로 와보자는 거야. 요즘에는 그럼 그것이 뭐가 될까? 더군다나 대체되고 있어. 대체되고 있다는 것은 예전 거야, 요즘 거야? 대체되고 있는 것. 예전 거죠. 여기선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쵸. 대량 생산은 누구로 대체되고 있냐? 자, fragmentation 이게 엄청 중요하죠.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파편화. 여러분, 파편화 시킨다는 건 어떻게 시키라는 거죠? 그렇죠. 세분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량으로
있었던 게 뭔가 하나하나 쪼개졌어. 그거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소비자가 되는 거죠. 드디어 개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among 어디부터? 뭐 여기까지. 끝까지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세그먼트는 어떤 부문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부문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게 반영되어 있냐? 자, reflect personal preference. 그럼 뭐야? 개인적 선호. 그러면 예전에는 개인적 선호가 반영되지 않고 그냥 한 모델만 짝 생산해가지고 사람들을 구매할 수 있겠어. 근데 이제는 사람들의 니즈, 20대, 30대, 40대가 원하는 게 다 다르겠지? 그게 뭔지 파악이 됐다는 거지. 이제 개인의 분야로 넘어왔으니까 우린 이제부터 3, 4, 5가 후보가 될 수 있죠. 자, 3번 한번 가보자. 자, everybody feels different, special, expect product serving his or her inclination. 자, 이거 뭘 설명한 걸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특별한 자기만의 무언가를 갖고 있고 다른 대상들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기대한대. 어떤 제품, 서비스 같은 걸. 근데 얘네들 어떻게 되는 거? inclination에 맞게. inclination이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럼 결국 얘들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너무 다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경향에 맞게 제품을 원해. 이게 곧 뭘 말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뭐가 생겼다는 거야? 그렇지. 다시 말하면 개인적 선호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뿐이죠. 자, 그럼 이것도 좀 넘어가자. 자, 그러면 뭔가 시장에서 개인 소비자들의 선호가 드러나게 됐어.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개인들의 선호 나올 수 있죠. 우리 개인들 선호 얘기하고 있죠. 얘네들이 end up ing 하면 뭐뭐랑 겹치다 이런 뜻이야. 그럼 개인적인 측면이 누구랑 중첩되냐면 자, 다 뛰어넘고 핵심적인 것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emerging, temporary 다 형용사죠. 그리고 나서 formation 어떤 형성이라고 하는 것과 겹친대. 그런데 이 형성에 들어가 있는 수식어구의 포인트를 보자면 자, solidify 해주는 거래. solidify 해주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고체처럼 그렇지 확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뭐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여기까지만 볼게. 다시 말하면 개인의 측면이 뭐랑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 정치, 사회, 문화. 그러면 정치, 문화, 사회를 읽는 순간에 주어진 문장에서 얘로 대체될 수 있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누구죠? 그렇죠. larger narrative. 그쵸? 그럼 얘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래 얘는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리 뒤에 뭐가 연결돼야 돼? 하나 남은 거 있잖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은 이 문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5번 문장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자, 나옵니까? 나오죠. 자, 이러한 개인의 커뮤니티는 소비자의 커뮤니티는 그럼 뭐예요? 개인이죠. 이것이 뛰어넘게 된다. 뭐? 내셔널 바운더리.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조금 더 그쵸 커진다는 얘기지. 어쨌든 국가적인 경계를 뛰어넘게 되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게 생기냐? 여기 나오죠. 새로운 생각과 이미지와 관행들을 만들어낸다. 왜냐면 얘들아 feed 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강화하다라고 의미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곧 뭐가 되는 거니?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지. 그럼 앞뒤가 다 맞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 5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개인의 얘기도 하고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 얘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5번밖에 없죠. 여기에 넣으셨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1번 봅시다. 자, 31번은 얘들아 물론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생소해. 근데 왜 이렇게 높아 보이지 오늘따라? 어쨌든 자 봅시다. 까치발 해야겠다. 자, 우선은 소리를 뭔가 디지털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우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앉아야겠다. 자, 보세요. 자, manipulation 뭐 하는 거야? 조작, 그치? 조종하는 거지. 그러면 디지털화로 전환된 소리. 그러니까 뭔가 기계로 조작해가지고 소리를 바꿨단 말이야. 그것이 의미한다. 뭐를?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니 얘들아? 이진법, 정보.
그래서 기존에 뭐 이진법을 있었던 정보가 있겠죠? 이건 뭐 소리의 표현의 방법이겠지? 그거를 프로그램을 제외하는 것이다. 왜냐면 조작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조작한 건 알겠어. 그런데 편집의 오퍼레이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냐? 행해질 수 있는데 이게 결정적 힌트죠. 밀리세컨드 무슨 뜻일까요? 이거 10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정확도. 그러면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1000분의 1로 무언가를 세분화시켜서 쪼개서 다시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1000분의 1의 정확도로 얘가 행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편집 과정이 어떻게 된다? 세분화된다. 엄청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온 거죠. 그럼 저것과 관련된 표현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 표현이 국어적으로 어려운 표현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어떤 변화를 보고 있냐? from에서 to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 가고 있는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디에까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 영향을 보다가 우리는 엄청나게 세분화시켜서 편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first and foremost, 우선 소리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그 개념은 자, 중간에 뛰어넘어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디지털화된 음악의 특징 하나씩 정리해보자. 자, 음악 만드는 사람이 뭐 할 수 있게? 언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 언도 아주 중요한 단어야.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무슨 뜻이야? 지우다 또는 되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what부터 was done. 그럼 what was done 이미 끝났어. 어떻게 된 거? 완료된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한 번 쓰면은 다시 되돌리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 삭제하거나 뭔가 수정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게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뭔가 돌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이어지는지 봅시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음악을 다루는 one could 누군가가 트위스트 뭐 하는 거죠? 비트는 거야. 변형을 하는 거죠. 자, 밴드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야? 구부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 뭐 하는 거니?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면 소리의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toward something 어떤 새로운 것을 위해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with a 뭐 하지 않고서 오리지널 버전 다시 말하면 이미 완료가 끝난 어떤 작품이 있어. 완료가 됐어? 그게 오리지널 버전이죠? 얘를 희생시키지 않고 예전 같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원작을 어떻게 해야 돼? 변형시키거나 뭔가 바꿀 수밖에 없었지. 근데 지금은 완료된 것을 오리지널을 우리가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으니까 얘를 멀쩡히 두고 희생시키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었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자, 우리가 디지털화된 소리를 얘기하는데 어떤 거? 언도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야? 원본, 훼손하지 않고 뭐가 가능해? 그렇죠. 변형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는 거야. 왜? 오리지널은 남아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진 찍어서 원본 그대로 있고 이걸 막 편집하거나 뭔가 추가하거나 그림 넣거나 할 수 있잖아. 다시 어떻게 하면 돼? 지우기 기능 하면 원본 그대로 유지할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넘어가서 계속 언도 얘기해. 그럼 사실 얘들아 언도는 우리가 세분화시키는 건 관련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그럼 언도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언도 기능이 있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어. 그럼 나 실수해도 돼?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만 읽으면 되죠. 실수라고 하는 것이 less momentous. 무슨 뜻이야? 중대한. 한번 무언가 잘못 그렸다 해서 이거 작품 망쳤어. 이렇게 할 게 아니란 얘기지.
자, 게다가 넘어갑시다. 그럼 여전히 언도 얘기하고 있는지 세분화로 넘어갔는지. 자, 게다가 디지털로 변환된 그 소리는 뭐 할 수 있다? 조작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조작이라는 얘기 하고 했었으니까 조금 더 봅시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램 함으로써. 그쵸? 그러면 그 메시지를 뭔가 프로그램 하면 얘 소리를 조작할 수가 있대. 그리고 rather than 뭐 하지 않고서 물리적 도구. 다시 말하면 디지털로 소리를 바꿀 때 물리적으로 유형의 어떤 도구 없이도 얼마든지 메시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초점이 어디로 넘어왔어? 무형이라고 할게. 맞아. 무형의 도구로 소리를 조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전에는 만약에 어떤 소리를 다시 바꾸고 싶으면 실제 악기를 쓰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기계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것의 결과는 뭐냐? simplify, 무언가를 단순화시키는데 이렇게 편집 작업 자체를 굉장히 쉽고 용이하게 만들어줬다 인 거지. 그럼 우리 세분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예시를 봐보자. 그러면 예시가 물리적 도구가 필요 없다는 예시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잘게 쪼개졌다는 예시인지 찾아보면 되죠. 자, for example.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열심히 찾아야 돼? 물리적인 거, 디지털된 거, 유형의 것, 무형의 것을 열심히 찾으시면 돼요. 자, 읽어보세요. While editing once involve razor blade to physically cut, slide, audio tape. 자, 뭐가 있어요? physically가 있죠. 자, 옛날에는 편집하는 게 뭐를 포함했어? 실제로 얘들아 면도날이라고 하는 애가 필요했대. 뭐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테이프를 자르거나 붙이기 위해서. 그럼 물리적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장, 그쵸? 얘네 둘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5번밖에 없어. 근데 5번에서 뭘 봐야 돼? 무언가 세분화시키는 걸 봐야 돼.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랬냐? 이 미시적 접근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지칭한 단어한테 붙일 수 있는데 우리는 방금 전에 뭘 봤어? 물리적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미시적 관점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마이크로 레벨이 무슨 뜻인지 모르다는 거지. 자, 미시적 무슨 뜻이죠? 이거 한번 하긴 했는데 이거 뭐냐?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자고자 할 때 비용 효율이 너무 중요한데 정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걸 하고 선생님이 미시적 관점에서의 기업과 개인이 이걸 따른다고 했었어. 그럼 미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을 얘기하는 거야? 세부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 이거 선생님이 국어사전을 아예 찾았어. 이게 무슨 뜻이냐? 몹시 작은 부분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나 개별이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바로 그 미세한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편집상에 잘게 쪼개진 애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5번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애들 잘 봐봐. 이 미시적 접근이 자 즉시 뭐를 가능하게 했냐? 자 이거 당연히 뭐예요? 가목적어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는 진목적어죠. 그냥 외우세요. 이 구문은 빈번하게 나오니까. 그럼 투부정사 하는 걸 굉장히 용이하게 쉽게 만들었대.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어떤 소리가 있어. 근데 이걸 세분화해서 1000만분의 1초짜리 소리를 내가 만약에 구분할 수 있다고 해봐. 그러면 뭐가 쉬워지냐면 조작의 흔적을 conceal, 숨기다죠. 그러면 좀 전에 나온 거는 물리적인 거 말고 물리적이지 않은 걸로 소리를 조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소리를 엄청 세분화되게 쪼갤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조작을 했을 때 그 소리를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감추기도 훨씬 더 쉬운 거지. 1분을 조작하는 것과 1000분의 1분을 조작하는 건 구분이 당연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숨길 수도 훨씬 용이하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5번이 당연히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거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근데 얘들아 사람이 표정과 눈빛으로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공간에 같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알 수 있다?
너네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그걸 느낄 수 있잖아. 듣는 사람은 그게 너무나 여실해. 왜냐면 나는 말이라도 하지? 너네는 가만히 앉아있지? 그러니까 단순히 필기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표정과 그 눈빛으로 그게 느껴져. 근데 이미 선생님하고 다른 차원으로 간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자, 명절 특집으로 정신을 좀 차려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23번 볼까? 23번? 자, 엄청 심플한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크죠. 왜 그러냐면, 얘들아 잘 따져봐. 너네 국어 잘하니까. 이것은 말이 된다. 이거로부터 생각했을 때 어떤 관점? 이거 신뢰성이죠.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말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니? 따질 수 있어? 이걸 생각해보면 얘가 말이 돼. 그럼 여기서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얘가 근거죠. 얘가 결과죠. 아, 네가 어저께 그렇게 아팠던 거를 생각해보면 네가 숙제를 못 해온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정보가 우선은 소개가 되어야 되는데 정보를 믿고 안 믿고 믿을 수 있고 없고 그 정도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어떤 현상을 초래했는지 그 나눠지는 구간에 저 문장을 넣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읽었지만 그 정보의 신뢰성 여부로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죠. 현상이 일어나죠. 그 현상이 끝났을 때 이걸 넣으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는 정보가 있죠. 자, 우선 똑같아. 자, 디텍티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혼자서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집단적. 맞아. 뭔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 저렇게 하네?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야. which cue? 도대체 어떠한 단서가 개인들이 여기서는 이제 조류들, 새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포식자가 어택, 공격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냐는 거야. 도대체 뭘 보고 이거 위험하다, 우리 대피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냐는 거야. 자, in some cases when, 자, 어떻게 한다? 개인이 포식자를 판단하죠. 그러면 얘는 최고의 방법은 뭐겠어? 도망가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뭔가 정보의 신뢰성만으로 알 수 있는 결과는 우선 없어요. 자, 그러면 뭔가 포식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도망가는 게 1차적인 것이다. 자, departure, 뭐 하는 거야? departure, 출발.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맞아, 이탈이야. 우리 이거 했었지? deviation? 뭔가 이탈하는 거야. 그러면 무리로부터 이탈은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위험하다고? 누구한테? vigilant 하면은 경계하는 이런 뜻인데 경계하지 않는. 그럼 별 생각이 없는 거야.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애들이겠죠. 걔네들한테 뭔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그럼 뭐를 초래할 수도 있겠어 얘들아? What appear to, 그냥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약간 조정된, 그러니까 조정됐다는 얘기는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변화가 발생해. flashing 하면 그냥 이거 flying이죠. 어떤 먹이, 여기서 새예요. 새에 여러 가지 변화된 나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럼 똑같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위험을 감지했어. 그럼 위험의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피난처를 찾아서 간대. 그게 뭐 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잖아. 그러면 변화된 날기를 한다. 원래 날고 있지 않다가 얘네가 뭔가 느껴졌다 해가지고 조정된 날개 행위가 이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신호를 전달받아서 움직이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현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누가 한 마리 날아오르면 나머지 애들이 또는 누군가가 이 신호를 보고서 도망간다, 아니면 개인이 혼자서 도망간다. 그리고 나서 자, 연구가 있었어. 어떤 새야. 그런데 그 연구가 이 관점을 서포트 해준다.
자, 그것이 뭐냐? 경계하고 있지 않던 동물들이 이탈을 하는 거죠. 자, 뭐로부터? 그룹, 무리로 지어져 있던 애들로부터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대 두 개 연결되는 거죠. 하지만 자, 여러 마리의 개체들의 이탈은 cause, 뭐를 일으킨다. 물론 이탈이 되기도 하지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움직이게 되면 뭐를? greater, 훨씬 더 큰 탈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반향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지. 뭐에 따라서? 개인이 행동하느냐 아니면 여러 무리나 다수가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쵸?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린 계속 현상이야. 더 많이 이탈한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그룹 멤버 중에 하나가 이탈하게 되면 이제 봐보세요. 그러면 이탈한다가 아니라 이탈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탈하게 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마리가 이탈하게 되면 되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done so, 얘가 이탈했구나라고 추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들은 어떤 거일 수 있어? have little to do with, 뭐뭐랑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 이유들 중에 몇몇은 뭐랑? 이거 포식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프레데터가 나타났다는 그 위협하고 무관할 수 있어. 그냥 딴 데로 이동하고 싶거나, 그쵸? 뭔가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으니까 한 마리가 이탈하는 것으로 내가 이탈하는 것은 정확하게 포식자의 위협을 파악한 게 아니죠. 엄연히 말하면 한 마리의 이탈로 우리는 뭐예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 획득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앞에서는 그냥 한 마리가 이탈하면 나머지 애들도 이탈할 수 있어. 여러 마리가 이탈하면 다 같이 엄청 크게 이탈해. 그런데 여기 뭐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탈해야 되는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고 정보를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또 이런 케이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 탈출을 했어. 이탈을 했어. each time,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죠. 뭐뭐마다. 그러면 그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 포식자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누가 만약 갑자기 날면 우리 딱 똑같이 따라서 날아야 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한 명의 그 새가 만약에 그룹을 떠날 때마다 모든 애들이 다 같이 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머지 애들이 respond,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 뭐 할 때. 그쵸? 실제로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매번 얘네들이 잘못된 신호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정확한 정보가 아닐 때 얘네들이 잘못되게 행동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다 읽어볼게. 자, 반면에 또 어떨 케이스가 나와야 돼?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룹에서 동시에 일시적으로 탈출한다. 그러면 진정한 위협이 뭐다? is much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뜻이죠. present는 여기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아주 큰 위협이 닥칠 거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정보의 신뢰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확 올라가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개별은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여러 마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정보의 신뢰성이 확 올라간다. 그러면 현상과 신뢰성을 나눠주는 그 구간이 어디 있어요? 3번이죠. 3번에 넣는 게 맞지. 다시 말하면 한 마리, 여러 마리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관련돼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하나 더 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후보는 17번도 오답이 되게 많아서 17번. 자, 17번에 먼저 읽어보자. 이거 어렵죠? 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야. 뭐뭐 한다면. 그냥 if를 보시면 돼요.
자, irrealism. realism은 현실이야. 근데 일이니까 부정이죠. 그럼 현실이 아닌 거. 비현실주의. 그럼 뭔가 현실 같지 않은 거야. 현실이 아닌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 Silent black and white film. Silent? 그렇죠. 소리가 안 나. 흑백 영화. 혹시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나왔던 영화가 그런 거야. 소리 안 나. 그리고 이 사람이 흑백으로 막 공장에서 마치 부품처럼 움직이는 이런 걸 묘사하는 영화가 있었어. 한때. 어쨌든 그것이 predominate. dominate 뭘 지배하던데 pre 먼저 가서 하니까 무슨 뜻이야? 우세하다. 맞아요. 그러면 무성의 흑백 영화가 만들어낸 비현실주의. 얘네는 현실과 좀 동떨었어. 그것이 굉장히 우세한 거야.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그런 거겠죠? 뛰어나거나 그런 한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여기서 A 나오고 B 나오죠. 그러면 A를 B로 여기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는 필미c 판타지, 영화적 환상. 그럼 영화가 보여주는 무언가겠지? 영화가 표현하는 무언가겠죠? 근데 그거는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래. 얘를 현실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우선은 여기서 해보자. 그냥 흑백이라고 보자. 무성까지 넣으면 너무 힘드니까. 흑백 영화는 현실을 나타내요? 비현실을 나타내요? 얘 말에 따르면 비현실이죠. 그리고 얘가 뭐라고 그랬어? 현실은 영화적 환상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을 뭐 영화로서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영화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비현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 비현실을 만들어낸 흑백 영화는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봅시다. 얘들아, 상식적으로 영화가 그냥 우리의 일상을 낱낱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컨텐츠라고 하면 너네들은 영화를 즐길까? 영화뿐만 아니라 OTT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영상들을? 아니지. 판타지니까 우리가 보는 게 있잖아.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참고해서 가보자. 자, 영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대요, 없대요? 그쵸. 이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 있는 걸로 가보면 되지 않을까? 나대의 법비니까. 자, 영화가 가치 있는 이유는 뭐랍니까? 그것의 능력. 말을 또 어렵게 한다고. 어떤 능력이죠, 영화는 revere, 까발리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봐봐라, 이렇게. 뭐를 보여주는 거야? 현실 그 자체가 veil, 뭐 하는 거죠? 숨기다. 맞아요. 그럼 얘들아, 현실이 숨기고 있는 걸 우리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현실 속에 볼 수 없잖아. 우리가 느끼기에 와, 저거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공상을 하자면 우리 주변에 외계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죠. 뮤턴트가 살고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이 그걸 가리고 있지. 실제로 맨인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외계인들이 선생님의 모든 그 참고는 다 영화에서 와. 자, 어쨌든 거기에 외계인들이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 어쨌든 지구인은 아니니까 뭔가 그런 적응의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제 검은 수트를, 맨인 블랙이 약간 검은 수트 입은 남자들이잖아. 걔네들이 이제 가가지고 걔네를 이제 엄벌 하는 거죠.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결국에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를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비현실성을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읽읍시다. 자, this is why. 그래서 그 결과. 자, to a person, 한 목소리로 그냥 참고하세요. 자, 여기 다음에 뭐 나와야 돼? 결과 나와야 되죠. 그 결과 막 영화 이론가들 있겠지.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decry, 비난을 한대요. 뭐? 소리와 다른 기술적 혁신을. 예를 들면 색채. 갑자기 무성의 흑백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컬러풀한 게 막 생겨.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거죠. 왜? 아까 무성의 흑백이 비현실성을 보여준다고 했죠? 근데 걔를 갖다가 만약에 유성의 소리가 들리고 흑백이 아니라 색채가 넣어. 그럼 비현실성이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영화다워지는 거야? 영화답지 않아지는 거야? 영화답지 않아지니까 비평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운드랑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어디서 끊을까요? 네, 여기서 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추론했지만 도대체 소리랑 다른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색채 같은 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영화라고 하는 걸 리얼리즘, 현실의 방향성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거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연결고리가 있는지 봅시다. 자, cinema was entirely phantasmatic art. 그럼 fantastic과 비슷하죠? 환상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환상적인 예술이란 무슨 뜻이에요?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비현실적이라는 거지. This innovation, 자, 이러한 혁신들 누구 받습니까? 그쵸, 얘 받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불필요하다. 애초에 환영하지도 않는데 혁신시켜서 뭐 하냐는 거야. 현실만 깨닫게 되는데. 넘어갑시다. 연결될 수 있죠. And what's worse,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they could do nothing but turn filmmaker audience away from phantasmatic dimension cinema 까지만 보자. 자, 훨씬 더 안 좋은 것은 그럼 걔네들이 받을 만한 애가 누가 있을까? 만약에 3번 문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우리가 they라고 하는 대명사를 받아야 돼. 그럼 누굴 받아야 돼? 이노베이션. 그렇죠.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 자, 이거 엄연히 말하면 이거 얘들아 온니랑 똑같은 거야. 얘네들이 하는 건 이걸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요것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긍정적 역할을 하냐? 아니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지. 어떻게 돼요? turn A away from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돌리게 만들어. 얘네를 away 벗어나서. 그러면 등 돌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A를 B에게서 등 돌리다. 그러면 영화 관련된 사람이 어떤 거? 그렇죠. 영화의 환상적인 그 측면 자체에 등을 돌리게 되는 거지. 더 이상 환상적이지 않으니까. 결국에 영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transforming, 바꿔.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뭐가 될 뿐이야? 야, 그냥 현실을 표현하는 그냥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된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기술이 결국에 영화를 불필요한 부분을 굳이 넣어서 관객들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등 돌리게 만들고 영화를 결국에는 하나의 현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린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갑자기 또 다시 무성, 흑백 영화가 아직까지 힘을 싣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한 나머지 애들은 뭐다? 그치, 기술이 들어간 애는 영화라고 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봐봐. 벗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의 순서, 글의 문장의 위치 할 때 접속사, 부사, 대명사 너무나 큰 역할. 하지만 자, 흑백 영화가 아니라 이제 색깔이 들어간 영화가 위협을 했다는 거야. 뭐라고 위협했냐? 내가 만들게 라고 위협했다는 거야. 뭐? 그러한 환상을. 여러분, 환상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그쵸? 사실이 아닌 걸, 그쵸?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어쨌든 그럼으로써 야, 우리가 그런 환상 못 만드는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그거 만들 수 있어 라고 협박을 했더니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대 얘들아? 영화의 정수를 파괴시켰대. 영화의 정수는 뭐라고요? 비현실성.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두 가지야. 도대체 앞에서 뭘 했길래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걔네가 결국 이거 만들겠다고 협박했어. 그리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도대체 그 서치 일루전이 뭐냐 하는 거야. 만약에 4번 위치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3번하고 4번 사이에서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서치 일루전부터 먼저 찾아보자. 자, 그러한 환상 어디 있어요? 여기에 환상이 있나요? 환상이 있어요?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영화가 색깔이 넣어짐으로써 혁신이 도입됨으로써 더 이상 환상, 비현실성을 나타내지 못해
라고 하는 환상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혹시 주어진 문장에서 환상으로 가져올 거가 있는지 보는 거죠. 자, 환상으로 가져올 거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죠? 그쵸. 현실의 표현 간단히 할게요. 우리 아까 썼던 것처럼 영화적 환상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쵸? 그럼 우선은 쟤는 찾았어. 그럼 but하고 연결이 되냐는 거야. 다시 원래 HA로 와서 얘들아 국어적으로 접근해보자. 독해로. 자, 무성 영화의 비현실성이 아주 강력해. 그래서 현실을 통해서 영화적 판타지 구현할 수 없어. 근데 구현하겠다고 했어, 안 했어? 벗에서? 했잖아. 그 환상, 영화, 현실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구현해 보이겠어 라고 협박했잖아. 그러니까 벗도 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루전하고 하지만 안 되는 건데 얘네가 된다고 협박까지 해서 어쨌든 했어. 그래서 파기시켰어. 연결이 되니까 몇 번? 4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뒤에는 뭐야?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 똑같아. 결국에는 현실로 영어를 표현할 수 없어 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5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4번에 골랐으면 됩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답이 굉장히 높았어요. 오케이. 잠깐 쉽시다. 수고하셨어요.